고양이한테 예쁜 미소. 그렇죠. 좋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애기 생각하면 막 바보처럼 웃다가 떨리다가 막 아이 얼굴 초음파로 본 애기 얼굴 생각나고 또 누구 닮았을지 정말 궁금하고 또 그때 생각하면 눈물도 막 나고 처음 이제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내 뱃속에서 이렇게 발질질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꼭 여자로 태어나라고. 이거를 못 느낀다는 게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죠. 땡땡이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숨 바꾸고. 하나, 둘, 셋 힘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서 딱 봤는데 정말 어떻게 진짜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 너무 이뻐요 정말. 진짜 힘들어서 막 애기 수유하는 것 때문에 디스크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도 그 애기 진짜 이렇게 너무 예뻤어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됐다. 우리 사랑이 다 했다. 아 이뻐라. 엄마 보려고. 맛있게 먹어. 천천히 먹어야지. 젖을 물리니까 이렇게 볼이 욱적욱적 움직이는 것도 너무 예쁘고 아이가 이렇게 제품을 딱 안겨서 딱 보면서 제품을 딱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엄마 된 기분 들어요. 만약에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자들이 노라고 말할 텐데 다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날 거냐고 질문하면 100% 퍼펙트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아이가 웃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모성이라는 특별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죠. 배구우먼 김지선 씨입니다. 오늘은 지훈이, 정훈이 두 아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왔는데요. 먹성 좋은 두 녀석 때문에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치기 힘듭니다. 왜 끊어? 너무 뜨거웠어? 우유 날짜 봤어? 날짜 봐야지, 날짜. 우유 제조일자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은 여느 알뜰주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넷이나 되다 보니 사야 할 양이 보통 집의 2~3배는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도 가고요. 어떤 때는 뭐 2주에 1번도 가고 2주에 1번씩 갈 때는 정말 양이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 사입 수준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장을 봐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먹는 음식만큼은 직접 장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엄마가 된 후 김지선 씨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스케줄을 비워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 좀 누워있고요. 김지선 씨는 3남 1녀, 그러니까 4아이의 엄마입니다.
지훈이, 정훈이, 성훈이에 이제 8개월이 된 넷째 혜선이까지. 그래서 집안은 늘 떠들썩합니다. 어휴, 세상에 불쌍해. 눈물 맺어. 어? 맛있는 거 좀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랬어. 네 아이들은 복덩이들입니다. 엄마로서의 행복감에 더해 방송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해줬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면서 점점 아이가 늘어나면서 일도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찾아주시는 것도 많고 또 어디 가도 별명이 딱딱 생겨나니까 뭐 다산 김지선, 스베 김지선, 스치면 베이비가 생긴다. 뭐 입덧 김지선 뭐 별명도 많이 생기니까 나쁘지만은 않아요. 좋아요. 예. 어머 화장하네. 출산 때문에 방송 활동을 중단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걱정이 없었던 것도 지훈이 형. 아닙니다. 지훈이 형이 엄마 뱃속에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캐릭터가 없던 김지선 씨에게 다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안겨줬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있었대. 나? 지훈이가 뭐라고요? 아이고 답답해 나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정훈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아이를 낳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엔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방송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채 코너에 계시는 남자분이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 베네 쪼그리 하나만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베네 쪼그리 드렸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마치 제가 살아있는 삼신할머니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휴일. 남편이 도와주긴 하지만 아이 넷을 돌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 아이들을 먹이고 치우다 보면 사실 일을 할 때보다 몸이 더 피곤합니다. 이 병아리는 어떻게 울어요? 그렇지. 하지만 아이들 웃음 한 번이면 피곤함과 힘겨움은 싹 달아납니다. 아이가 많은 만큼 그 숫자만큼 행복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첫째 아이 안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게 있는데 셋째 아이가 너무 잘 먹어주면 그걸로 또 위안을 받고 또 둘째 아이가 어디서 다쳐가지고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뭐 넷째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뭐 이 아이들이 주는 재롱이라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볼 때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소아과 의사 레인 스트라선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26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성애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웃는 표정, 무표정, 우는 표정 사진과 남의 아이 사진을 무작위로 섞어 각각 2초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뇌 촬영 장비인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엄마들의 뇌 활성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외였습니다.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 우는 표정을 볼 때는 뇌 활성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So when the mother saw her own baby crying compared to an unknown baby crying, there wasn't any difference. And that was surprising to us. We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 big difference. It may be simply because
when you normally see a crying baby's face, you also hear that cry, and they didn't hear a cry in the scanner, they just saw the faces. So that may be one explanation.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의 웃는 표정을 볼 때 선조체와 흑색질이라 불리는 뇌의 보상 영역이 크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웃을 때 엄마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엄마의 뇌 곳곳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가장 많이 활성화된 뇌의 보상 영역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곳인데요.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엄마들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When mothers see their own baby's happy face, and it is very strong with happy faces as opposed to sad or neutral faces, we see activation of these brain reward systems, such as what's called the striatum in the brain. And these are regions that are involved in reinforcement of behavior, motivation, responsive learning and caregiving. 그렇다면 아이를 볼 때 엄마와 미혼 여성 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만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를 둔 엄마 12명과 아이가 없는 미혼 여성 6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배경색과 조명을 테스트한 후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실험에 사용될 아이의 표정은 3가지입니다. 웃는 표정, 무표정, 우는 표정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봐. 아무거나. 여기 포도. 자연스럽게 오는 기점이. 누가 봐. 연세대 영상의학과 박혜정 교수팀과 공동으로 아이 사진을 볼 때 엄마들과 미혼 여성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실험에는 뇌의 미세한 변화까지 촬영할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뇌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간단한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아이 사진 양쪽에 나타나는 도형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표정, 무표정, 우는 표정을 볼 때 과연 엄마들과 미혼 여성들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들이 미혼 여성들에 비해 정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반응 시간에서도 엄마들이 미혼 여성들에 비해 훨씬 빨랐습니다. 뇌 활성화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엄마들은 아이의 웃는 사진이 제시됐을 때 뇌의 보상 영역이 활성화된 반면 미혼 여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잘 돌보고 과제도 잘할 수 있도록 뇌가 재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혼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 뇌가 재형성되어서 아이들도 잘 돌보고 또 과제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엄마들의 뇌는 아이들의 정서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됩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의 행동에는 모성애라는 고도로 진화된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들의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수많은 의학자들에 의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래 살고 치명적인 질환인 암에 걸릴 위험성도 적습니다. 육체적 건강에 정서적인 행복감까지 이렇듯 엄마가 되면 여성들에게 이로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네, 오셨어요. 핑크색 꽃 많다. 그런데 안녕. 출산의 생물학적 이점보다 육아의 힘겨움이 더 커서일까요? 이리 가자. 대한민국 엄마들은 겨우 1명 정도의 아이만을 낳습니다. 여기 있다. 맞벌이를 하는 이은덕 씨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와. 딸 나경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안녕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선생님 바빠? 20분 거리. 선생님 안녕. 엄마가 나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자면 아침에는 늘 시간에 쫓기죠. 나경아, 저녁에 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 집과 좀 거리가 저희 있는 봬요. 이곳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통 한 5시나 이렇게 되면 다 데리고 가서요. 한 7시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여기 맡기게 된 거예요. LED.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경이와 엄마는 어린이집과 회사에서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나경이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늦게 남아있는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여기 서울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출산을 하면서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를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시켜야겠구나. 육아에 대한 부담은 비단 이은덕 씨만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6시부터 한 8시나 8시 반 사이까지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너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하람이 봐주던 이모님이 네. 더 이상 못 봐주게 되었다. 정말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또 어떻게 구하나. 진짜 민들 책이 너무 많은데 밤마다 읽어달라고 나한테 막 좀 이만큼씩 가져오는데 맞아. 엄마의 체력은 이미 회사에서 바닥나고 그 아이한테 그 작은 걸 해주기도 너무 힘들 때 정말. 보형료만 100만 원에 기저귀 뭐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 회사 다니는 게 맞나? 하면 조금이라도 남긴 남지만 진짜 요만큼. 어. 제일 많이 남아. 팀장님은 제일 많이 남지만 저희는 진짜 6시가 가까워오자 이은덕 씨가 퇴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네. 남은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7시까지라 지하철을 하나라도 빨리 타야지 아기를 데리러 갈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집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지금은 또 뭐 만들어야 되는데, 나경이? 어린이집 종일반은 오후 7시까지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후 3시쯤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이집에 남은 아이는 나경이를 포함해 단 2명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인사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엄마 손.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줘서 고마운 마음과 조심해 아래 보고. 둬서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건 나경이 태어난 지 11일째 될 때였어. 나경이와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은 휴일밖에 이거 누구야? 없습니다. 나경이지? 여기 봐, 이거 봐. 생애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모든 과정이 이은덕 씨에게는 기쁨이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부터 생후 1년까지 하나의 엄마가 되면서 느낀 모든 것이 육아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책에 실린 사진과 글 곳곳에서 딸 나경이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말하기 전에는 그냥 눈빛으로 교환하는데 이제 나경이가 좀 커서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잘 키우고 있다. 아기가 있으니까 정말 좋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맞벌이인 이은덕 씨 부부의 한 달 평균 수입은 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나경이에게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의 4분의 1 정도를 양육비로 사용한 것이죠. 적지 않은 비용이고요. 이제 점점 새로운 수업이나 이제 나경이 4살, 5살 되면 뭐 음악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 그런데 점점 고민이 되고 있죠.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부담스럽죠. 제가 뭐 수익이 상당히 상당하다면 뭐 충분히 나경 엄마가 그걸 감수를 하고 전담을 육아를 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담스럽죠. 양육 비용의 부담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괜찮은 중산층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죠. 태어나서 유치원까지 드는 비용이 약 5,400만 원. 초등학교 6년 동안 드는 비용은 무려 6,300만 원이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7,600여만 원. 대학 4년 동안 드는 비용은 6,800만 원이 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양육 비용은 무려 2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2억, 3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낳거나 늦게 낳아야지 하나만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둘째가 생기면 일을 하면서 둘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은 없고요.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축소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도 고민이 되고 한 명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둘이 생기면 더 부담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겹쳐서 고민이 되고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양육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 역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역시 1.4명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출산율 2명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높은 출산율을 증명이라도 하듯 파리 거리에서 아이 둘, 셋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만 유독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이곳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회사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파브르 씨. 이 회사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입니다. 파브르 씨는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동안 평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아이들이 걸림돌로 작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Je sais pas, j'ai toujours eu envie, ça a toujours été pour moi important de fonder une famille, d'avoir des enfants. J'ai jamais pu penser qu'un jour je pourrais ne pas avoir d'enfants pour avoir une plus belle carrière. Donc c'est vrai que je me suis jamais posé cette question de choix entre voilà, est-ce que je dois faire des enfants, est-ce que je peux faire des enfants, est-ce que ça va être un problème pour ma carrière. 프랑스의 법적 출산 휴가는 16주입니다. 그런데 로레알의 경우 4주 휴가를 더 준다고 하네요.
트로트망 씨는 22주의 출산 휴가를 다녀왔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J'ai pu, non seulement j'ai repris mon poste, mais en plus j'ai eu une promotion, j'ai eu un nouveau, justement ce poste au sein de la fondation, qui est un poste que j'avais exprimé avant le souhait de l'occuper. J'ai jamais imaginé arrêter ma carrière professionnelle. Je pense que j'aurais pu songer à l'arrêter si justement j'avais pas eu cette flexibilité au niveau de mon emploi du temps, si j'avais eu une difficulté à trouver une crèche. 프랑스 기업들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망 씨는 딸 줄리아를 회사에서 운영하는 타가소에 맡기고 있는데요. 만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Moi, je suis à 5 minutes à pied, donc pour venir travailler, c'est quand même, je peux venir ici si jamais il y a un problème, je peux venir la chercher facilement. C'est extrêmement facile entre mon domicile et l'entreprise de la déposer ici le matin. 로레알과 다논이라는 두 기업이 타가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타가소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회사 타가소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 그만큼 업무에 집중하게 돼 결국은 회사의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Berceau dans une crèche coûte beaucoup d'argent, plusieurs milliers d'euros. Mais nous, on pense que c'est un très bon investissement. D'abord, une des idées aussi, c'est de le faire avec d'autres entreprises. Parce que ce n'est pas uniquement le problème de L'Oréal, c'est le problème des entreprises. Donc nous, on fait ça avec d'autres, par exemple. 비단 로레알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행복하게 맞을 수 있도록 프랑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요가 교실,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동작을 배우는 중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데요.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 출산 수당 860유로,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법적으로 16주의 출산 휴가도 주어집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됩니다. Pendant la maternité, tous les frais, les échographies, les rendez-vous avec les obstétriciens, les gynécologues, les sages-femmes, on a à peu près un rendez-vous tous les mois, pendant les 9 mois. Et les prises de sang aussi, tout est pris en charge. Là, on n'a rien à avancer. C'est vrai que c'est la sécurité sociale qui prend en charge tous les examens. J'ai beaucoup travaillé aux États-Unis, par exemple, et aux États-Unis, c'est difficile d'avoir un enfant parce que c'est beaucoup de sacrifices pour la femme. En France, il y a un meilleur équilibre, je pense, entre la fonction de maternité et la fonction de travail, et on n'oblige pas les femmes à choisir. 임산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가족수당금고라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공공기관 덕분입니다. 가족수당금고에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Avant 1972, c'est essentiellement une politique vers la mère au foyer. À partir de 1972, nous comprenons que le travail féminin est en train de progresser. Et donc que notre politique doit comprendre que les femmes en France ont un double désir, celui de travailler, d'être plus indépendantes, mais aussi d'avoir des bébés. 현재 프랑스 여성의 85%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금고에서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족수당제도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ais à chaque fois, sauf pour les 15% les plus riches. Et c'est important de vous donner ce chiffre parce que ça vous montre que cette politique n'exclut pas les classes moyennes. Et pourquoi nous n'excluons pas les classes moyennes? C'est parce que nous savons
que les classes moyennes ont un comportement pilote malthusien vis-à-vis de l'ensemble de la population, le cas échéant. 그렇다면 가족 수당 제도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요? (30대인) 페니코 씨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로, 남편은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전형적인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느 맞벌이집이 그렇듯 페니코 씨 부부의 아침도 늘 분주합니다. 아이 셋을 모두 챙기다 보면 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 클레망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 꼴롱부는 남편이 등교를 시킵니다. 아직 3살이 채 안 된 막내 조세프는 아내가 담당하고 있고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타가소입니다. 조세프처럼 3살 미만의 영아들만 맡아서 돌보는 곳인데요. 아이를 맡기는 시간은 엄마의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Ça dépend à quelle heure je commence le travail. Donc ça peut aller très tôt le matin, vers 7h30 de temps en temps, jusqu'à assez tard, vers 9h30, 10h, ça peut aller. 사실 프랑스도 시에서 운영하는 국립타가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일하는 엄마고 그 다음이 3명 이상 다자녀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국립타가소를 선호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수당 금고와 파리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n peut payer entre 3,70 € et le maximum 32 €. Et par rapport aux impôts, forcément, ici on a des familles qui payent le minimum, et puis ça varie, on peut payer 10, 15, 20, 25 €, mais tout ça est calculé par rapport à la feuille d'imposition. 프랑스 사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페니코 씨. 그녀는 수업 시간을 줄여서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을 제외한 주 4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Alors, il se trouve que Madame Pénicaud, comme d'autres jeunes mamans dans la maison, bénéficient d'un dispositif où elles ont un horaire réduit, puisque Madame Pénicaud, si je ne me trompe pas, doit faire que 14 heures par semaine au lieu de 18, sachant qu'elle perçoit en contrepartie des allocations de la part des organismes d'allocation familiale. 학교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3시 반 정도입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페니코 씨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다자녀 할인 카드입니다. 50% sur le métro et le bus, et sur le train, j'ai 30%. Le train, ça dépend des enfants. 3 enfants, 30%, 4 enfants, 40%, 5 enfants, 50%. Ça dépend plus on a d'enfants, plus c'est réduit. 다자녀 가정 할인 카드는 대중교통은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적재는 도움이 되는 카드죠. 오후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대부분 아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2 아이를 찾고 마지막에 타가소에 들러 막내를 찾습니다. 퇴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인 남편도 저녁 7시 전에는 퇴근을 합니다. Ouais, j'arrive. Oui.
직장을 다니면서 세 아이의 아빠 역할도 할 수 있어 지금의 생활이 꽤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Moi, je pense qu'on a beaucoup de chance parce que finalement, on a tous les deux des emplois, des emplois du temps qui nous laissent beaucoup de temps libre, qui nous laissent la possibilité, plus ou moins, d'aménager notre temps pour s'occuper des enfants. 부부의 한 달 수입은 3,500유로, 우리 돈으로 52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바로 다양한 가족 수당 때문이죠. 가족 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만 3살 미만인 조세프를 위해서는 기초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니코 씨의 단축 근무에 따른 지원 수당까지 합하면 600유로, 우리 돈으로 매달 9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죠. Alors déjà, il y a le congé maternité, c'est-à-dire que pour les 2 premiers enfants, on a un congé maternité 8 semaines avant, 10 semaines après. 3e enfant, beaucoup plus important, c'est-à-dire qu'on s'arrête 4 mois pour le 3e enfant. Et puis, donc ça c'est rémunéré, hein, le congé maternité, on est payé 100% du salaire à chaque fois. Et après, effectivement, on a une prime d'accueil du jeune enfant qui était de 800 € à la naissance de Joseph. Au moment de sa naissance, on a eu 800 € d'accueil du jeune enfant. Ouais.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강력한 가족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총리 직속 기관인 가족정책 최고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가족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행정기관에 조언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가족정책 최고회의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단체인 전국가족협회 연합의 회장은 물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수당금고 회장까지 참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 기업 대표들도 참가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 외에 가족 정책을 실제 실행하는 가족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가족정책 최고회의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 가족 지원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국가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Quand vous êtes le ministre responsable des comptes, que vous voyez que vous êtes en déficit, vous dites est-ce qu'on ne pourrait pas tasser un petit peu, diminuer un petit peu? Ça n'ira pas bien loin. Parce qu'il y a un vrai attachement à la politique familiale et parce qu'on considère que c'est un élément important et qu'il vaut peut-être moins bien rembourser tel ou tel médicament, mais sauvegarder le cœur de la politique familiale. Alors ça ne veut pas dire qu'il n'y aura pas tel ou tel ajustement. En particulier, le moment des crises financières, l'augmentation annuelle des prestations est un peu plus contenue. 프랑스에도 저출산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1.65명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 지원과 보육 환경 개선 후 출산율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Nous sommes le premier pays industrialisé, si je puis dire, à réaliser cette performance. C'est parce que nous avons réussi à adapter donc, notre politique familiale au milieu des années 90. Alors, il y a eu, si vous voulez, 3 raisons essentielles. 2 prestations. Le développement, celle qu'on évoquait tout à l'heure, le développement de la prestation du congé parental d'éducation.
La deuxième prestation très importante, c'est l'aide à l'embauche d'une assistante maternelle, c'est-à-dire que les familles sont aidées financièrement par une prestation pour confier leur enfant à une assistante maternelle au domicile de l'assistante maternelle. Et enfin, le troisième secteur important de développement, ça a été le développement donc, des crèches, où il y en avait très peu à la fin des années 90, puisqu'on était à moins de 180 000, et où aujourd'hui, nous sommes arrivés à pratiquement, on va dire, 340 000 places de crèches.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가족정책 투자 예산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출산율만큼이나 GDP 대비 출산 장려 예산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토록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유럽 각국은 노인들의 연금과 의료 비용으로 GDP의 5에서 8% 정도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고령화 비용이 1% 정도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ompte tenu du produit intérieur brut français, 1 point de produit intérieur brut, c'est 20 milliards d'euros. Savez-vous combien nous consacrons à l'accueil du jeune enfant, tous acteurs confondus en France? 15 milliards d'euros. D'où je dis souvent, notre politique familiale d'accueil du jeune enfant est un investissement, 15 milliards, mais nous aurons en 2050, peut-être, sans doute, un retour sur investissement de 20 milliards d'euros. Nicolas Sarkozy estime que 3 ans c'est trop. 작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법적으로 최대 3년까지 보장돼 있는 육아 휴가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기사인데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폐지 방침이던 다자녀 가정 할인 카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10년 동안 다자녀 가정 할인 정책에 수정이 없을 것이며 편부, 편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가족 지원 축소안을 막은 것은 프랑스의 최대 시민단체인 전국가족협회연합이었습니다. 전국에 8,000개 지부를 가진 이 단체는 어떤 단체보다도 힘이 세다고 합니다. Donc nous sommes les interlocuteurs privilégiés du gouvernement,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de la famille. Il y a toujours des évolutions législatives qui sont envisagées et à ce moment-là, l'institution intervient toujours en amont, en parallèle avec le débat parlementaire sur tous les projets de loi qui sont discutés par aussi bien les députés que les sénateurs. Donc nous intervenons auprès des ministres concernés et c'est vrai que nous avons cette relation très privilégiée avec la ministre de la Famille, par exemple, Madame Morano, et avec qui nous travaillons toujours en amont sur le développement de ces politiques pour améliorer finalement la réponse aux besoins et aux attentes des familles.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Ce qui a marqué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sur cet accueil du jeune enfant, c'est que malgré les changements de gouvernement de droite, de gauche, de cohabitation, pas de cohabitation, nous avons toujours tracé le même chemin.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농촌학교인 계산초등학교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아니요, 숫자가 색은 같이 점점 칠할 늘어나고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땡땡땡땡땡.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색을 예쁘게. 계산초등학교에는 올해 1학년 학생들이 무려 18명이나 입학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12명이나 많은 숫자죠. 강진군의 출산율은 무려 2.2명.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지역입니다. 붙잡아라 그러거든? 그런데 현수가 말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수가 적은 거야. 전교생 74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숫자를 조사해봤습니다. 외동은 단 4명. 반면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무려 30명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1위 전남 강진. 무엇이 농촌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일까요? 임신 8개월인 박민희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3번의 초음파 진료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줍니다. 아가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겠죠. 아가 몸통은 엄마 왼쪽 이쪽으로 지금 아가 몸통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게 속수 등뼈고 둘째는 첫째보다 엄마를 아들 승준이는 엄마보다 더 동생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매일 배에 대고 빨리 나오라고 성화를 부리곤 하죠. 손 한쪽을 살짝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또 안심도 되고, 근데 첫째 때랑 틀리게 4년이 지나서 그런지 초음파 사진이 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은 보건소에서 출산용품을 받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좀 지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샴푸랑 로션이거든요. 기저귀와 목욕 제품에 내복, 체온계, 앨범까지 총 5가지 신생아 물품이 지원됩니다. 온 누르시고 애기 귀에 꼽은 다음에 모두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 분할이 그만하세요, 엄마. 네, 감사합니다. 출산 준비금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리 2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만 원 지원되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월 35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8개월, 24개월, 30개월 되는 때에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서 총 72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연간 군비를 12억 정도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다른 이제 SOC 사업에도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지방정부와 하는 것 50% 정도만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반드시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43년 동안 감소하기만 하던 강진군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의 출산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00명 직원들 중 91%가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3명 이상인 직원들도 25%나 됩니다. 그냥 집에가 항상 피로가 풀릴 정도로 애기가 좋습니다. 높은 출산 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 것이죠. 저도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이제 셋째를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낳을 수 있지만은
마침 이런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진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낳고 싶은 만큼 낳자는 분위기는 군청 직원들은 물론 강진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성애는 지역에 관계없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에 크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나오니까 좀 사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받으시오. 아이고, 뭐예요? 강진군의 평균 출산율은 2.2명.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 둘은 기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3명 이상의 다둥이 가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 울더라. 얘들아, 같이 먹자. 우와. 얘들아. 수빈이네는 형제가 3명, 정은이네는 4명입니다. 아이들이 한두 살 터울이라 친형제자매처럼 지낸다고 하네요. 괜찮아. 맛있어? 두 집이 만났는데 아이들이 7명이나 됩니다. 은기야, 형아 어디 있어? 형아, 은찬이 형아. 형아야 이러는 거야. 은찬이 형한테는. 제가 셋까지 낳았지만 그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내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워낙 강진에 다들 이제 아이들이 두셋은 기본으로 낳고 있으니까 예, 제 주위에는 많이 3명씩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다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이즈는 7, 8이야. 아이 4명을 한꺼번에 키우면서 매번 새 옷을 사입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웃집 아이들의 옷을 물려받습니다. 일종의 품앗이인 셈이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남의 옷이라고 헌옷이라고 싫은 내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품앗이 덕분에 아이들 옷값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저희가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함께 이제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옷값이 또 어린아이들 옷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물려 입고 받아 입고 하니까 좋아요. 아이가 4명인 조혜자 씨와 정영록 씨 부부는 강진군 토박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죠. 민기가 색칠해봐 이거. 쌍둥이 보은이와 예은이 그리고 막내 민기는 너무나 귀한 아이들입니다. 큰딸 정은이를 낳고 갑상선 질환으로 더 이상 임신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험관하기로 쌍둥이를 낳은 후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고 막내 민기가 자연 임신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보은이와 예은이를 출산하면서 강진군의 다자녀 혜택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아, 이거 우리 보은이 예은이 몫으로요. 그 첫 해 받은 거네요. 이거 20만 원은 보은이 몫으로 둘째야. 둘째 보은이 앞으로 1년 동안 나온 출산 장려금은 240만 원. 셋째 예은이 앞으로 나온 것은 72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지원금은 쌍둥이 둘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 좋아서 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데 또 거기까지 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더 기분 좋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보니까 예은이는 어떻게 될 거? 나도 이게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요즘의 현실. 예은이야, 예은이도 있잖아.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사교육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든다. 이런 걱정하는 말들이 많지만 정은이 엄마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 하나 낳은 엄마도 욕심이에요. 자기 일해야 된다는 욕심. 또 아이 하나지만
최고로 키워야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를 못 갖는 것 같고요. 저희처럼 아기를 많이 가진 사람도 욕심이에요. 아기 욕심 때문에 저는 애를 많이 낳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내린 결론이 이왕이면 더 생산적인 욕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생활로 들어가려고 지금 여기 다니지. 이래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아이가 넷이어서 기쁨도 행복도 그만큼 더 크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었고, 저는 이렇게 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애를 한 명 더 낳으면 너한테 어떤 어느 게 희망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그 한 명이 가져다 오는 그만큼 더 큰 행복이 올 거니까 대신들 애를 한 명 더 낳고 낳으신 대로 더 이렇게 그 육아 계획을 조금 늘려서 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43년) 만에 인구가 증가한 강진군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엄마는 홀로 서 있습니다. 외로운 모성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저출산은 부메랑이 되어 위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 투입의 그 우선순위를 상당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도 필요하고 지역사회도 일을 해야 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Ce que je préconise toujours, c'est aussi de dire, mais mettez autour d'une table les représentants des familles pour leur demander ce qu'ils souhaiteraient et quel est l'obstacle qui fait que, bon, eh bien, les jeunes familles n'ont pas d'enfants. 프랑스의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 그것은 바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희망 자녀 수는 2.5명. 여성들의 모성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성은 말합니다.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낳고 싶다고.